혹시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나요? 하지만 어르신, 안타깝게도 우유 한두 잔만으로는 소리 없이 약해지는 뼈를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뼈에는 우유라는 상식을 믿으시지만 사실은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지키려면 단순히 칼슘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돕는 다양한 영양소,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모두 중요합니다. 혹시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안심하신다면 당신의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약해져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골절 같은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차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혁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뼈와 관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임상 사례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름 아닌 뼈 건강이라는 사실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뼈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움직임도 활기찬 일상도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뼈는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간이자 삶의 활력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2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뼈 건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오해를 풀어줄 겁니다. 이 어르신은 뼈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우유 2잔을 꼬박꼬박 마셨으니까요. 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우유를 마셨으니 뼈 걱정은 절대 없겠지라고 안심하며 사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참기 힘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해보니 결과는 저에게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절망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골밀도 점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골밀도를 평가할 때는 T- 점수라는 수치를 봅니다. 가장 건강한 정상인의 골밀도는 약 마이너스 0.1 전후, 즉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만약 점수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라면 이것은 골감소증 단계로 뼈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회복의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떨어지면 뼈 속이 마치 스펀지처럼 숭숭 비어버린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삐끗하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어르신의 골밀도 T- 점수 수치는 무려 마이너스 3.2. 이는 단순한 골다공증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매우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결과지를 보시자마자 큰 충격에 휩싸여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우유도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르신의 절망적인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뼈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위험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뼈가 녹아내린다는 절망감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는 어르신께 희망을 불어넣어 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뼈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노력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식단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정말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 덕분에 불과 1년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어르신의 수치는 마이너스 1.6으로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심각했던 골다공증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골감소증까지 회복된 것이죠. 이제 이순자 어르신은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저는 한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넘어져 뼈가 부러질까 두려워 외출조차 꺼리던 지난날은 이제 어르신에게 아득한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다시 찾은 건강한 뼈는 어르신에게 자유와 행복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뼈는 방치하면 소리 없이 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넘어지면서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튼튼한 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당신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순자 어르신처럼 굽었던 허리를 펴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산책길을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는 뼈 건강 비법을 모두 얻어가실 겁니다. 단순히 골밀도 수치만 좋아지는 것을 넘어 활력 넘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뼈를 뿌리부터 튼튼하게 지키는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황금 음식 4가지, 그리고 그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뼈의 재건을 돕는 과학적인 생활 습관 3가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쉽고 효율적으로 담아낸 김지혁 원장표 하루 황금 식단까지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뼈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봄날 같은 노후는 의학적 근거와 30년간의 실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노년에도 질병의 고통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운영하는 건강 전문 채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훨씬 확실한 효과를 드릴 것입니다.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끊임없이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지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비법을 김지혁 원장과 함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첫 번째 황금 식재료는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72세 이순자 어르신은 심각한 골밀도 T- 마이너스 3.2 진단을 받고 큰 절망감에 빠지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멸치가루 식단을 시작하며 뼈 건강 회복의 첫걸음을 굳건하게 내디디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평범한 멸치가루였습니다. 멸치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뼈에 좋다고 인정한 최고의 식품입니다. 실제 칼슘 함량은 멸치 100g에 무려 900mg에서 1900m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컵 200ml에 들어있는 칼슘 약 200mg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양입니다. 이 정도면 멸치가 단순한 밥반찬이 아닌 진정한 칼슘의 보고라 불릴 만하죠. 하지만 통멸치를 매일 그대로 먹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지신 시니어분들은 딱딱해서 씹기 힘들고 멸치볶음 같은 일반적인 조리법은 간장, 설탕, 올리고당이 들어가 나트륨과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섭취하려다 오히려 혈당이나 혈압 등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멸치를 곱게 갈아 만든 멸치가루를 적극 권장합니다. 멸치가루는 멸치의 풍부한 칼슘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먹기는 훨씬 편하고 밥, 국, 나물 반찬, 어떤 요리에도 한두 스푼씩 간편하게 곁들일 수 있어 시니어분들도 손쉽게 그리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멸치가루는 몸속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의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멸치가루는 하루에 어느 정도 드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시니어에게 권장되는 하루 칼슘 섭취량은 약 700mg에서 1200mg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도 체내 흡수율에 한계가 있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에 200mg에서 300mg 정도의 칼슘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이를 멸치가루로 환산하면 한 끼에 한두 큰술, 즉 약 10g에서 15g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매일 꾸준히 챙기면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을 채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멸치가루 2숟가락을 뿌려 고소하게 비벼 드시거나 구수한 국이나 찌개에 한두 숟가락 넣으면 깊은 감칠맛은 물론 풍부한 칼슘까지 손쉽게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풍부한 반숙 달걀 노른자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어 환상의 조합이 됩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멸치가루 습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한 끼를 멸치가루 건강식으로 드셨는데 따뜻한 밥 위에 멸치가루 2숟가락을 넉넉히 뿌리고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D를 공급하는 반숙 달걀 하나를 올려 부드럽게 비벼 드셨습니다. 여기에 항염 효과와 오메가3 필수 지방산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해 고소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차린 한 끼만으로도 칼슘, 단백질, 좋은 지방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건강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은 국과 나물에도 멸치가루를 똑똑하게 활용하셨습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을 넣으니 육수 맛이 훨씬 깊어지고 부족했던 칼슘도 보충되었습니다. 나물 무침을 할 때는 소금 대신 멸치가루를 넣어 나트륨 섭취는 효과적으로 줄이고 칼슘 섭취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하며 걱정했지만 오히려 멸치가루 덕분에 음식 맛이 담백하고 감칠맛이 살아나 가족들 모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멸치가루는 이순자 어르신 댁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멸치가루는 결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대형마트나 시장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 멸치를 직접 볶아 곱게 갈아두면 훨씬 저렴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해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2~3개월은 충분히 보관 가능하여 부담도 적습니다. 뼈 건강, 우유 10컵보다 강력한 멸치가루 한두 숟가락으로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멸치가루로 뼈 건강을 위한 강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꼭 챙겨야 할 황금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부와 케일입니다. 두부는 한국인 밥상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음식이지만 단순히 반찬을 넘어 뼈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면서 칼슘과 더불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있어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완벽한 식재료이지요. 두부 100g에는 약 12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멸치가루에 비해 적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반모 정도만 섭취해도 하루 필요한 칼슘을 일정하게 그리고 꾸준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의 진정한 가치는 칼슘 함량 이상에 있습니다. 바로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는 오직 칼슘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닙니다. 칼슘이 뼈의 단단한 밀도를 담당한다면 단백질은 뼈의 기초 구조를 이루는 콜라겐 섬유를 구성하여 뼈의 유연성과 강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이 철근 단백질과 시멘트 칼슘로 빈틈없이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뼈도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있어야 외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충분해야 진정으로 건강한 뼈를 만들 수 있는데 두부가 바로 이 두 가지 필수 영양소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공급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실제로 이순자 어르신께도 두부를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김 원장님, 두부는 제가 늘 먹고 있는 반찬인데 굳이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하나요? 특별한 음식도 아닌데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두부를 단순히 국이나 찌개에 넣는 부수적인 반찬 정도로만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한 주요 단백질원, 즉 주재료로 생각하고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순자 어르신은 하루에 두부 반모 이상을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맛있는 방법은 두부를 으깨서 고소한 멸치가루와 함께 무치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환상적인 조합이죠. 또 노릇하게 구운 두부전으로 드시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은 생각보다 요리도 간단하고 맛도 좋으며 무엇보다 먹고 나면 몸이 든든하고 편안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두부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등까지 균형 있게 들어있어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근육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뼈만 튼튼해도 근육이 약하면 쉽게 넘어지고 반대로 근육만 강해도 뼈가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관리해야 진정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데 두부가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줍니다. 게다가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갱년기 꼴 손실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두부의 식물성 칼슘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달걀, 버섯,
고등어 등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저는 이순자 어르신께 두부 요리를 할 때 말린 표고버섯을 꼭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에는 햇볕을 받아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풍부해져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부,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채우는 든든한 황금 식재료입니다. 오늘부터 두부를 반찬이 아닌 뼈와 근육을 위한 주식으로 드셔보세요. 두부에 이어 세 번째 뼈 건강 황금 음식은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은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슈퍼푸드로 불려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스나 쌈 채소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겉보기에는 다소 질기고 쌉쌀해서 먹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케일은 단순히 칼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채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칼슘의 체내 흡수율까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케일 100g, 즉 큰 잎으로 15장에서 20장 정도 되는 양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칼슘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흡수되어 뼈까지 도달하느냐가 뼈 건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놀랍게도 무려 50%에 달합니다. 이는 뼈에 좋다고 알려진 다른 녹색 채소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시금치는 칼슘 흡수율이 고작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칼슘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만 케일은 이 옥살산 성분이 매우 적어 칼슘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 몸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뼈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멸치가루와 두부 식단에 이어 케일을 뼈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챙기셨습니다. 김 원장님, 이 질긴 채소를 제가 과연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을까요? 쌉쌀한 맛도 있고요. 하며 걱정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 방법을 알려드리니 금세 적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케일을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서 부드러운 무침으로 만들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맛도 풍성해져 먹기 편해집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밥상에 케일 무침 한 접시를 꼭 올려놓으셨습니다. 점차 그 양을 늘리면서 뼈 건강을 위한 즐거운 습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케일에는 칼슘 외에도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다양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 대사를 촉진하여 칼슘이 뼈에 잘 결합하도록 돕고 뼈세포 형성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기초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비타민 A, C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뼈를 포함한 전신 건강을 활성화하여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아몬드, 호두 같은 양질의 견과류를 곁들이면 필수 지방산과 미네랄이 더해져 뼈 건강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케일과 견과류, 그리고 멸치가루를 함께 넣어 만든 고소한 무침은 이순자 어르신 댁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골밀도 수치 개선은 물론 오랫동안 괴롭혔던 잦은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 생활에 큰 활력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케일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맛있을까요? 첫째, 샐러드로 생으로 드세요. 케일을 생으로 먹으면 열에 약한 비타민 C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장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맛의 풍미를 더합니다. 둘째, 살짝 데쳐 무침으로 드세요. 끓는 물에 3분 이내로 가볍게 데치면 잎의 부피가 줄어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고 질긴 식감이 부드러워져 먹기 편해집니다. 칼슘 흡수율 또한 오히려 데쳤을 때 더 올라간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세요. 구수한 된장국이나 얼큰한 두부찌개 같은 한국인의 일상적인 국물 요리에 케일을 넣으면 국물의 풍미가 더욱 깊어지고 영양은 배가 됩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특히 케일 들깨무침을 즐겨 드셨습니다. 살짝 데친 케일에 향긋한 들깨가루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액젓 약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서 드셨지요.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이 좋은 수준을 넘어서 뼈 건강에 최적화된 궁극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K,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이 한 접시에 모두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케일 들깨무침은 약보다 더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르신의 진심 어린 소감이었습니다. 케일 한 줌,
우유를 뛰어넘는 칼슘 흡수율로 여러분의 뼈를 살리는 강력한 기둥이 됩니다. 비싼 건강 보조제 대신 식탁 위 케일 한 접시로 뼈 건강을 지켜내십시오. 두부와 케일에 이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뼈 건강 황금 음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는 서양 음식이라 헤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뼈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인 식품입니다.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치즈에는 칼슘이 놀랍도록 진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우유보다 훨씬 많은 칼슘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치즈 100g에는 약 1000mg에 달하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컵이 약 200mg 정도이니 치즈가 얼마나 강력한 칼슘 공급원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소량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숙성 치즈는 특유의 강한 맛과 향, 그리고 가격 때문에 시니어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슘 강화 치즈를 적극 권합니다. 마트 슬라이스 치즈 중에는 한 장에 무려 500mg 가까운 칼슘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루 2장으로 권장 섭취량 대부분을 쉽고 편리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리 없이 간편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치즈 속 칼슘은 흡수율이 30에서 40%로 꽤 높습니다. 우유와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치즈 속 단백질, 유당, 지방이 칼슘이 몸속에서 흡수되어 뼈까지 도달하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못 마시는 분도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에 비교적 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치즈는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바쁜 아침 토스트나 빵 위에 한 장 올리면 든든합니다. 점심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저녁 오믈렛, 달걀찜, 두부 요리에 넣어도 훌륭한 칼슘 및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멸치가루, 두부, 케일 식단 후 치즈를 추가하셨습니다. 아침 치즈 오믈렛, 점심 브로콜리 샐러드에 치즈, 저녁 두부 요리에 치즈를 곁들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로 칼슘 섭취량이 안정되고 뼈 통증 감소와 식사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행복해하셨습니다. 치즈 한 장, 매일 꾸준히 쌓아 올리는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벽돌이 됩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 치즈 한 조각으로 건강한 뼈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뼈를 튼튼하게 채우는 4가지 강력한 음식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은 음식만으로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위하는 생활 습관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그 효과가 비로소 최대치가 됩니다. 음식으로 채운 뼈 영양소가 몸속에서 제대로 작용하고 뼈 자체가 튼튼하게 재건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특히 햇볕,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뼈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 무엇보다 강력한 3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 핵심 생활 습관은 바로 햇볕입니다. 햇볕은 단순히 따뜻한 빛이나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햇볕은 따뜻한 빛 그 이상이며 뼈 건강을 위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비타민 D 생산 공장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의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자체적으로 합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와 이용에 있어 결정적인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열심히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속으로 들어온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뼈까지 도달하여 저장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의식적으로 햇볕을 쬐라고 강조합니다. 아침 10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햇볕은 자외선이 비교적 약해 피부 부담이 덜하고 효과적으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햇볕은 충분히 도달하니 매일 습관처럼 밖으로 나가보세요. 아파트 베란다나 마당에서 짧은 산책을 하거나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단 30분, 짧은 투자가 뼈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핵심 생활 습관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매를 가꾸거나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 뼈를 자극하고 뼈를 재건하는 가장 확실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우리 뼈는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적절한 자극을 꾸준히 받으면 스스로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변하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뼈에 가해지는 중력을 이용하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밀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뼈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어 골밀도 증가를 촉진합니다. 격렬한 헬스 운동이 아니어도 시니어에게 적합한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제자리 뛰기,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들이 뼈와 근육에 무리 없이 충분한 자극을 줍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매일 저녁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꾸준히 걸으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장 보러 갈 때도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지금은 손주 손잡고도 마음 편히 맘껏 걸어 다닐 수 있다는 행복한 소감을 들려주셨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 위험이 높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헬스장에 거금을 들여 등록하거나 격한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 걷기부터 시작하거나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을 위한 큰 한 걸음이 됩니다. 꾸준함이 뼈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생활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뼈 건강과 수면의 관련성을 간과하는 분이 많지만 수면은 뼈 건강에 매우 깊고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이 드는 동안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뼈와 근육을 재건하며 뼈 형성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등을 집중적으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어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어 뼈의 성장과 재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뼈의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뼈 형성 호르몬 분비도 저해되어 골밀도 감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 수면 시 골다공증 위험이 1.5배 이상 높습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의 질을 높이려면 늦은 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등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명상으로 편안한 루틴을 만들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도 꿀잠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햇볕, 운동, 수면은 모두 값비싼 약이나 건강 보조식품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활동들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뼈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느냐가 여러분의 뼈 건강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무심코 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햇볕은 매일 아침 활기찬 산책으로,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수면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수면 리듬을 지키세요.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멸치가루, 두부, 케일, 치즈 같은 뼈에 좋은 음식들과 함께 이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더하면 이순자 어르신처럼 여러분의 뼈 건강은 분명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걷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 넘어질까봐 불안하지도 않는다, 이런 활기찬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건강한 뼈는 당신에게 다시 새로운 세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김지혁 원장표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드립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마이너스 3.2의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을 극복하고 마이너스 1.6의 골감소증으로 뼈 건강을 성공적으로 회복한 핵심 비결은 바로 꾸준히 실천한 이 식단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이 어우러진 뼈 재건을 위한 가장 최적화된 식단입니다. 아침 멸치가루 2숟가락을 넉넉히 뿌린 따뜻한 밥 또는 현미밥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치즈 오믈렛 달걀 노른자 칼슘 강화 슬라이스 치즈를 곁들입니다. 우유 한두 잔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칼슘과 단백질을 아침 한 끼로 확실히 채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점심 신선하고 가벼우면서도 영양 가득한 메뉴를 추천합니다. 살짝 데친 케일 무침 고소한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메인 반찬으로 삼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잡는 두부 반모로 만든 두부전을 함께 섭취하세요. 바쁜 점심시간에도 영양 균형과 뼈 건강을 놓치지 않으면서 활력 넘치는 오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녁 구수한 된장국 감칠맛과 칼슘을 더해주는 멸치가루 한 숟가락과 나물 반찬 소금 대신 멸치가루 반 숟가락으로 무침을 준비하세요. 짭짤한 나트륨 섭취는 줄이고 깊은 감칠맛과 뼈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식단입니다. 만약 하루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칼슘 강화 슬라이스 치즈 한두 장을 간편하게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매일 20분에서 30분 햇볕을 쬐고 30분 이상 걷기와 하루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숙면을 더한다면 여러분의 뼈는 오늘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인하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어렵거나 비싸지 않다는 점,
누구나 지금 당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가장 큰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뼈는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에 반응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 봄날 같은 노후는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을 넘어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든든하며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뼈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작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바로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분들이 무너진 뼈 건강을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뼈 건강은 결코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꾸준히 쌓여 내일의 든든하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내일의 든든하고 행복이 가득한 노후를 반드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그리고 내일 아침 햇볕 아래에서 뼈 건강을 위한 새로운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혁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활기 넘치는 봄날처럼 따뜻하고 든든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